이 내용 없이 물만 마신다면 여러분은 만성 탈수증에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은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 2리터의 물은 꼭 챙겨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지 목이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하루 2리터의 물을 챙겨 마시는 일이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물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지긋지긋한 변비도 해소된다기에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지만 물이 도대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우리 몸은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 시 약 80% 이상의 수분을 보유하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 사망 시에는 수분 함량이 40에서 4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어린아이의 체수분 함량은 중년의 체수분 함량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이처럼 우리 몸의 수분 감소 과정을 노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 높은 체수분은 젊음을 상징합니다. 동안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의 안티에이징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에 투자하는 현대인들은 체수분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수분은 단순히 좋은 피부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 인체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 체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겉과 속이 모두 건강하고 진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혈액과 신장 조직은 약 83%, 심장과 폐는 약 79%, 비장, 근육, 뇌, 장 조직은 약 76%, 피부는 약 72%, 간 조직은 약 68%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은 곧 생명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막처럼 말라가는 만성 탈수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명이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현대인들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도 어찌 보면 노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러한 60조 개의 세포 덩어리가 바로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양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어 세포의 원활한 영양 공급이 힘들어지고 몸속의 노폐물도 쌓이게 됩니다. 메말라가는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뭄이 들어 강물이 메마르면 주변에 있는 생물도 자라기 힘들 것이고 물도 잘 흐르지 않아 정체되는 곳도 많을 것이고 물이 맑지 못하겠죠. 강물이 충분히 잘 흘러야 주변 생물도 잘 자라나고 물도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생명의 근원인 물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해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져 무기력하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 각종 문제를 겪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을 다 챙겨 먹어도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면 이를 흡수 및 이동하고 대사시키기 어렵기에 신체 수분 관리는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자, 이제 수분 섭취가 왜 중요한지 대략 이해는 가시겠죠? 그런데 절대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고 끄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 없이 물만 마신다면 여러분은 만성 탈수증에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약 2리터 정도인데요. 맹물을 하루 2리터 챙겨 마시기란 영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만약 잘 챙겨 마신다고 해도 과연 만성 탈수 상태인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수분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WHO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사법인 하루 소금 권장량 5g을 따른다면 체내 수분 보충이 충분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내액과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외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 외액은 세포 내액보다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높은 일정한 삼투질 농도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 한순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여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내로 물 분자가 이동하여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 뇌가 붓게 되고 가볍게는 두통, 구역질로 시작해 심하면 정신 이상,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실제 건강한 성인이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고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염분 섭취 없이 지나친 수분 보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을 제외하고 평소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저염식을 하거나 단식 등 충분한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마시면
인체는 체액의 염도인 0.9%를 맞추느라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즉, 물을 아무리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라도 염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이뇨가 심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이 손실되기에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성 탈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시는 하루 2리터의 물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커피와 녹차 등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음료를 마시면 더욱 탈수가 심해집니다. 아마 하루 2리터의 물을 열심히 챙겨 마시면서 끊임없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분이시라면 이처럼 마신 물이 지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탈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성 탈수 증상을 해결하고 생명과 젊음을 의미하는 물을 우리 몸에 잘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물 2리터를 마시면서 WHO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 섭취량 5g을 섭취하면 체액 염도 0.9%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이 균형을 맞추려면 하루 약 18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절대적인 양은 다른 식사 및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봐도 하루 권장량의 수분을 섭취하며 저염식을 하면 절대 적절한 체내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체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탈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칼륨 섭취가 높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즐겨 마시는 분은 더욱더 간간하게 식사를 해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종 나물에 소금 간을 해서 먹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식사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에 소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나트륨 재흡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기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거나 운동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도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간간하게 일반식을 드신다면 염분 보충보다는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물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지나치게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물 섭취는 부족하면서 과도한 염분 섭취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적절한 건데?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몸 상태, 식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소금과 물은 각자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기에 저염식 혹은 수분 손실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진 분이시라면 탈수 증상을 단순히 수분 섭취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본인만의 생활을 점검해서 소금 섭취를 적당히 늘려 젊음의 상징인 체수분을 늘려보세요.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 내용 널리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